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지금까지 간단하게 뭐 데이터베이스 갖다 얘기 드렸는데, 사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원래는 데이터 저장한다는 게 좀 파일에 저장하려고 했었죠. 사실은 파일에 저장해서 파일이란 거 안에, 뭐 데이터베이스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제일 아래 따라 내려가면은 파일인데, 그 파일에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이죠.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파일에다가 자기가 어떤 이미의 그 형태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건데, 이렇게 파일로 이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랑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랑 서로 장단점이 사실 있어가지고 이제 파일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 장점이 있냐면은 뭐 사용이 쉽겠다. 왜냐면 바로 다이렉트로 파일에다 쓰니까. 그리고 이제 뭐 파일에 쓰는 데에 대한 비용이 뭐 적게 든 거죠. 뭐 어떤 포맷을 잘 정해놓고 그 포맷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면 되니까. 그리고 이제 소규모의 그 회사나 아니면은 뭐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그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좋을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뭐 DBMS 같은 경우에는 DBMS의 어떤 뭐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해주는 관리자도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뭐 설계를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,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건데, 그거에 비해서 이제 파일은 자기의 용도에 맞게끔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편하기 때문에 작은 형태의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려면은 그러니까 필요할 수 있죠. 하지만 이게 좀 단점이란 게, 만약에 이게 어떤 규모로 이게 좀 커지게 된다고 하면은, 커지게 될 때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, 확장을 시켰을 때 얼마나 유연하게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냐 이거죠. 손쉽게.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파일 관리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게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파일이란 게 뭐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러한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파일 관리보다는 이제 그러한 용도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얘기 드렸지만 환경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,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였죠.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고,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스키마를 갖다가 수정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드라이버, 그다음에 SQL 엔진, 그다음에 뭐 트랜잭션 엔진, 저장 엔진, 뭐 이렇게 뭐 구성 요소들이 있다고 했는데, 일단 뭐 SQL이란 걸 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어떠한 데이터를 다 추가를 하고, 그 다음에 갱신을 하고 삭제를 하거나 했을 때,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뒤집어질 수가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. 트랜잭션의 큰 개념 중에 하나를 뭐로 두냐면은 ACID라고 해가지고, 요거는 원래 어떤 단어들의 맨 앞 단어만 이제 가져다 쓴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앞 단어가 뭐냐면은 이제 원자성, 그 다음에 일관성, 고립성, 내구성 해가지고 아토미시티랑 이제 콘지스턴시랑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, 듀얼러비티, 이러한 그 각각의 그 특성에서의 앞 글자만 따가지고 이제 ACID 이렇게 이제 지은 거죠. 그래서 그 ACID라는 거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, 그러니까 원자성이란 거는 뭐냐면은 이제 물질의 가장 근본은 원자잖아요. 이제 원자인데, 가장 기본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위가 원자라고 보면은, 더 이상 이게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동작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만약에 수행이 되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아예 수행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원자는 이게 쪼개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동작이 일어났을 때
그 동작이 수행이 되던가 아니면 아예 되지 않던가, 그리고 어떤 동작이 일어나던가 말던가 해야 되는, 둘 중에 하나로 딱 구분되어야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일관성이란 거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중간에 바뀌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중간에 바뀌면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뭐 핸들링 했을 때 중간에 바뀌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가 어떤 쭉 유지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고립성. 고립성은 트랜잭션이 이제 여러 개 동작하고 있을 때 한 트랜잭션은, 그러니까 다른 트랜잭션이 동작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동작하는 거죠. 그래서 충돌하지 않게끔. 그리고 그 내구성이라는 거는 이제 완료되면 그 결과는 계속 유지가 되고 유실돼서 안 된다. 그걸 갖다가 이게 얘기되는 겁니다.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언어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SQL이라고 보고, 그 SQL은 요 방금 여기에 나타낸 요 단어들의 앞에 있는 글자들만 따가지고 한 거죠. Structured Query Language. 이거 SQL인데, 이 SQL은 요 밑에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QL 그 스테이트먼트 아나토미라고 해가지고 요 SQL 문이 어떻게 구성됐나를 갖다가 한 건데, 요 같은 경우 SQL 같은 경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.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언어인데, 이 SQL 통해 가지고 결국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료를 갖다가 검색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스키마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,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 업데이트 문이라는 게 있고, 업데이트 질의문이 있을 때 각각의 업데이트가 이제 테이블명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필드명, 그 다음에 산술식, 어떤 산술식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갱신할 때 그 어떤 조건, 이 USA라는 어떤 익스프레션이 만족이 됐을 때, 이 갱신할 조건에 따라서 이게 어떤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이 갱신된다. 이런 것도 하는 건데, 이런 거 갖다가 함으로써 이렇게 이러한 일단 특정한 그 포맷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서는 이제 업데이트를 갖다가 했는데, 다른 경우에는 이제 뭐 수정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정의도 하고 조작도 하고 그다음 제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SQL 문의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가 이제 한 그림으로 표시했는데요. 이제 SQL 문의 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종류 중에서도 요 그림에서는 이거 갖다가 이제 네 가지 분류로 나눈 거죠. 네 가지 분류를 하는 건데,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하고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해주는 부분, 그 다음에 데이터를 디피니션 하는 부분, 그리고 트랜잭션 컨트롤 해주는 부분,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로 나눠서 해준 거고, 이게 결국은 각각의 그 동작에 의해서 결국은 데이터도 정의되고,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도 되고 데이터 제어도 되고 이런 것들 갖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용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SQL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죠. 핸들링 해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춰서 데이터를 결국 테이블에 있는 어떤 저장 장소에 있는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저희가,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SQ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SQL 서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떠한 그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내가 어떤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에서 어떤 요청이 왔다 이거죠. 했을 때 그런 요청들이 와가지고 이제 어떠한 그 워커가 동작을 하고, 그 다음에 그 워커에 의해서 이제 파싱 컴파일레이션 되고, 그다음에 쿼리가 수행돼서 이런 그 SQL 서버에서, 그러니까 SQL 문을 갖다가
그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동작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되는데, 그 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다고 할 때 어떤 순서로 되냐라는 그 이전에 한번 어떤 그 하는 데서 강의하는 데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,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이제 뭐 DBMS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도 결국은 이제 어떤 용도에 쓸 거냐죠. 어떤 용도로 갖다가 구성할 거냐. 그래서 그 용도에 맞는 데이터랑 태스크를 지정하고, 그 다음에 결국은 ER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사용해서 데이터 모델링 한 다음에 결국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코드 형태를 바꿔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는 이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나타냈는데, 사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갱신도 하고 수정도 할 수 있는데, 이러한 그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잖아요.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좀 약간 이제 부족할 때가 있는 거죠. 자기 용도에 맞는 그런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,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더 변형 시켜보면은 다른 데이터 모델을 가지면 어떠면 좋을까, 그렇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장 그러한 요청에 맞춰서 좀 더 발전하게 된 거가 뭐냐면은 이제 좀 실세계에 더 가까운 표현할 수 있는 모델로 기체지향 모델을 만들어 보자.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좀 달리 텍스트하고 숫자 말고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래프, 비디오, 소리,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넣자 이거죠.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래프나 비디오, 소리 같은 거랑 복잡한 데이터 타입을 갖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걸 갖다가 추구하다 보니까 객체형 데이터 모델이 나오게 됐고, 객체형 데이터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객체 관계형, 또 왜냐면 이제 객체 또 어떤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, 거기서도 약간 또 뭔가 좀 더 기존에 가졌던 객체의 장점하고 또 결합시키고 싶은 경우도 있었어요.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객체 관계형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도 나오고,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것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결국 사용하고자 하고 해서 결국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솔루션이 나오고, 그 다음에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도 나왔어요. 데이터 나오고,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이제 뭐 실제로도 뭐 안드로이드나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도 실제 적용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사용할 때 결국은 자바 객체를 갖다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바 객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, 뭐 그래가지고 결국 그 객체 지향형 DBMS를 사용하고 막 그랬는데,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더 다른 걸 더 원한 거죠.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다른 특성을 더 원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NoSQL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대안으로 NoSQL이 나온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대략적인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설명을 드렸고,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특성 외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좀 더 뛰어넘는, 그래서 그 더 뛰어넘는 그러한 그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지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더 확장성과 유연성 갖다 부여하게 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NoSQL이 나오고, 이 NoSQL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음 시간에는 간략하게
몽고DB랑 카산드라, HBase, 레디스 요 네 가지의 NoSQL 솔루션에 대해서 좀 특징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몽고DB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제 또 앞으로 뭐 몇 번은 이러한 그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, 이 정도 지나서 이제 몽고DB에 실제로 사용하는 그러한 몽고DB용 쉘을 갖다가 사용해놓고, 거기서 이제 실습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거고요. 좀 그 전에나 후에는 이제 이러한 그 어떠한 그 기본적인 지식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